세 번째 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 같은 걸 보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막연한 어떤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환상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가질 때, 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프님. 특히,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직군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특히 공무원 쪽에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저도 경찰 준비했었고 경찰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 봤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이 직업에 대한 기대치와 어떤 그런 환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나 젊은 사람일수록 이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안 하고 바로 이 시험에 뛰어든 사람일수록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도 큽니다. 실망도 커요.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너무 직업의 장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의 장점만 보면. 어떤 직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장점만 있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장점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단점과 이 부조리 같은 게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나 예전에 만났던 뭐 공무원 준비했던 형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진짜로. 단점에 대한 얘기는 일절도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 왜 준비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공무원 왜 준비해? 왜 이쪽 바닥에 들어오게 됐어? 공무원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아니 공무원 철밥통에다가 철밥통이고 안 잘리고 일 못해도 월급 올라가잖아.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이 대답을 해요. 혹시 제프님도 주변에 그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공무원 준비해? 너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가? 힘든 거 알고 어렵잖아. 이거 잘못되면 인생 개털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거의 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직렬이건 간에. 장점이잖아요. 보통 공무원 하면 생각하는 장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장건강님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점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장점에 숨겨진 단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라는 게 이 일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을 해봐야만. 근데 이 일을 이 일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주변에 공무원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거 읽으면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어. 단점에 대한 거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 직업이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얘기 못해요. 남들 준비하니까 자기도 준비하다. 그런 사람 치고 붙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한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아니, 공무원이 단점이 어디 있어? 아니, 공무원만큼 세상 망고땡인 직업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일해보신 분한테 제 방송에 오시는 그 직렬 많이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단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단점 때려치울까 얘기하는 사람도 몇 명 보이고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우리 제프님 저한테 공무원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 몇 명 있었어요. 그 소방 구급요원인데 9년 차 하셨는데 못 해먹겠다고. 잘 이제 출근할 때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고, 저기 경공모라고 해서 이제 경찰 공무원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 현직 공무원, 현직자, 그러니까 현직 경찰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들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당장에 때려치고 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일을 하면 안 이걸 자기는 안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눈에 안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저 뭐 제 방송에 와가지고 일 힘들다 미치겠다 아 그만두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분만 저런 고충을 겪는 게 아니라 저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 다 겪는다는 거죠. 하면 빠짐없이. 근데 저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절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게 무섭다니까요. 너무 극단적인 장점, 환상만 가지고 이 버블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물론 공무원 직업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거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근데 정작 그 이제 그 이 장점 뒤에 보이지 않는 단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 공무원이 더 힘들다 생각을 해. 막상 들어와서 아 내가 생각한 그 파랑새는 아니구나. 차라리 처음부터 단점을 먼저 보고 노답 조직에다가 꼰대들도 많고 고인물 심한 데다가 뭐 밑에 직원들 의견 안 들어주고 갑질에다가 뭐 민원 엄청 당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이런 거 난 이런 거 있어도 이런 거 다 감내할 자신 있다. 난 괜찮아. 이것보다 더 임금 더 있는 거 대봤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준비하면 좋죠.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철밥통 안 잘리고 일 못해도 월급 올라가고 호봉제니까 연금 나오고 노후 보장되고 결혼할 때 좋고 대출 잘 되고 요것만 생각한다니까. 오로지 장점만 본다니까요. 이게 심한 게 이런 어떤 장점만 극단적으로 보는 진이 심하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니까. 사기업은 어느 정도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일을 해요. 근데 공무원은 오히려 오로지 극단적인 그 장점만을 장점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아마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만날 일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공무원 시험 왜 준비하는 거야? 뭐 때문에 준비하는 거 물어보면 거진 대부분 저 답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한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 직업을 가치를 두는 기준이나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기준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다 틀려요. 직업에 만족다라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누구는 졸라 관두고 싶다. 누구는 아, 나 이런 직업도 괜찮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나한테도 괜찮게 생각하면 이게 이거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바보라고 생각하느냐. 어. 네가 이거 내 준비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반문한다니까. 상대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죠. 주변에 야 공무원 좋으니까 너도 좋아. 어? 좋다니까. 아
형님 좋다 하니까 나도 좋지 않을까? 보통 공무원 시험 보면 주변에 꼬들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정말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준비한 사람보다 보통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하는 케이스를 보면 10명 있으면 7명은 주변에 너 해봐라. 주변에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공무원 있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 너희 시대에 뭐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다. 뭐? 나 봐봐라. 뭐 일 편하게 얼마나 좋아. 복지도 좋고.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공무원 좋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그분들은 그만한 짬밥을 먹었고 직급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들어가 말단이라는 소리예요. 이거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왜 보면 좀 왜 공무원 짬밥 좀 많이 드시고 25년 30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못해도 6급이잖아. 6급이 계장이면 관리직급이잖아요. 짬밥 높으면 뭐 자잘한 일을 안 하겠죠. 밑에 직원들 다 시키겠지. 그러니까 편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힘든 시절 있었고 나가고 싶은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현재 편하니까 현재 편한 것만 얘기하잖아. 좋은 것만. 근데 그분들 얘기 듣고 나도 좋다. 나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순진하게도 그걸 고지곧대로 또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말다시지 않겠겠습니까? 아니 군대도 마찬가지잖아. 군대도 좀 뭐야 부사관들도 행보관 됐으니까 편한 거지. 행보관 되기 전까지 그 부사관 장기 되기 전까지 하사 짬찌었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행보관의 어떤 관직을 얻고 하니까 좀 숨통도 트이고 짬밥도 세고 짬밥도 있으니까 내 밑에 이제 후임들도 많고 부려먹을 사람도 많고 나름 이제 군대에서 입지도 있고 월급도 좀 받고 대우도 좀 해주고 하니까 좋은 거지. 처음부터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졸라 힘들잖아. 졸라 힘들잖아요. 그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얘기 안 해주냐 말이야. 순진하게 들어오면 편한 직장이라 좋은 직장이라 무조건 좋게 좋게 얘기한다니까. 무조건 좋게 MSG를 팍팍 뿌려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해서 나까지 좋을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직업이란 건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높은 위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말단에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이거 좀 차별화시켜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 못 시켜요. 다르다고 생각 못 합니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순진하게도. 그리고 세 번째, 직업에 대해서 레지에리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리저리 다 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장단점을 다 파악해야 돼. 장단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설령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알아야 솔직히 심적으로 더 힘들어요. 약간 이런 좀 뭔가 더러운 조직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심하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는 거고 아무런 각오를 안 하고 막상 뛰쳐나온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야. 뭐 직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떨 것이라는 거 미리 정보를 알고 그걸 캐치해서 대비를 하는 거하고 아무런 대비도 마음의 신적 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좋겠지 그냥 희망 이런만 돌리고 가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근데 많은 특히 이 공무원 직업을 준비하시는 이 희망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인생 끝난다. 나 이제 무조건 뭐 평탄계만 있을 것이다. 힘든 거 없을 것이다. 고생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 공무원 합격해서 이제 인관하면 이제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지.
합격하면 끝나요? 끝납니까? 아니지, 들어가서 시작이지. 진짜 본 게임 그때 시작이지. 솔직히 시험은 예선이죠, 예선. 진짜 본 게임은 이제 합격하고 나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 전까지 희망이도 엄청 잔뜩 법을 엄청 머릿속에 잔뜩 끼어 있다가 막상 시켜서 뭐 했을 때 욕 뒤지게 얻어먹고 민원 엄청나게 시달리고 나한테 일 몰빵하고 그렇게 애들이 월급 쥐꼬리 갖고 어? 뭐 칼퇴근할 줄 알았는데 야근 밥 먹듯이 하고 빨간 날도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고 못하면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게 겪어봐요. 과연 그게 감당이 되겠냐 말이죠. 그게 스스로 체념이 되고 단념이 되겠냐 말이죠. 단념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일을 뭔가 그러니까 뭐 알아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라는 게. 특히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가지고 정보를 아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뭐, 그, 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피해자, 가해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법에서도 피해자, 가해자 얘기를 다 듣고 원고, 피고 다 나눠져 있는데, 정작 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왜 한쪽 얘기만 치우쳐져가지고 한쪽에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거기에 몰빵이 돼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냐 말이죠. 정작 내가 이거 보면서 양쪽을 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 드물더라고요. 정말 드물어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 정말 드물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 애초에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준비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 들어와서 후회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런 조직일 줄이야. 내 기대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조직에서 내가 평생을 썩어야 돼? 이렇게 깨지게 되면 오래 못 다닐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크다고 생각해요. 아나믹스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엘리트 친구들 2명 다 왔네요. 반갑습니다. 그 아나베스님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스카이 나왔는데, 지옥 같게 힘들다면 도대체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나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있잖아요. 아,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요. 다 뛰어나요. 다 뛰어난데, 그 뛰어난 걸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떨어지고 이제 나빠가시는 분들이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데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데 그 뛰어난 거를 이제 뭔가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기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떨어지면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네. 나는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문 자체가 좁은 거잖아, 지금은. 세상이.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공무원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업도. 삼성, LG 이런 데 너무 연봉 많이 받는다고 환상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돈 준 만큼 배 이상 부려먹습니다. 이거는 아까 1, 2, 3번은 뭐 공무원 시험에서 얘기한 거고 4번 얘기는 공무원, 사기업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1, 2, 3번 또 어떻게 보면 사기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데 돈 많이 주잖아, 맞죠? 돈 많이 주는데 삼성 같은 데도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틴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은 많이 주는 대신에
금방 뽑아내야 되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신 분들 뭐 현대 같은 다니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매일 공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공부요. 회사에서 일하고 공부. 이게 연속이에요. 예전에 제 방송 보셨던 분 중에 그 현차 쪽에 이제 울산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본사죠. 공채 들어가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회사에 7시 전에 출근한대요. 7시 전에. 그래서 일찍 마치면 7시고 늦게 마치면 9시. 근데 중요한 게 그 퇴근하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 된대요. 공부를 한대요. 왜 공부를 하냐고 하니까 다 공부를 한대. 그러니까 그 사택 같은 데서 일하고 사택 같은 데서 아파트로 같이 쓰고 있는데 뭐 대리 과장 할 거 없이 다 공부한대. 이게 무슨 뭐. 예. 매일 공부 연속이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일 끝나고 났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는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회사의 진급 시스템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간대요. 회사에서 그렇게 못 따라가게끔 만든대요. 뭐 쉬는 것 자체가 막 불안하게끔 만든대요. 그래서 자기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분 같은 게 이제 학교 이제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경북대학교 이제 공대 나왔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학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내가 제일 족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족밥이 생각하는 거예요. 스카이가 너무 널려 있으니까 공대에서 알아주는 사람 다 몰려 있으니까 내가 너 엄청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엄청 치열하대 이게. 뭐 현대가 이 정도면 삼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 그 대신 뭐 삼성 대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 또 그만큼 늦게까지 하면 또 돈이라는 거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돈 많이 준다.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뭐 제프님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돈 많이 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딱 저 나이 때는요. 사실 이 말이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 제프님 같은 게 돈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아. 특히 제프님 같은 경우에. 돈 많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돈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사기업이 바보가 아닌데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의 복지이자 돈 많이 줘야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들어간 사람들 오래 못 버텨요. 대부분 오래 못 버텨. 왜냐? 그 사람도 돈 많이 주는 것만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일을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일을 어떻게 시키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줄까? 분명히 돈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일을 막 엄청나게 빡세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빨간 날도 나와 시킨다거나 집에 가서 일한다거나 특히 맞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렇대요. 집에 가서 일을 한다. 집에 가서. 삼성이 그 뭐야 52시간 문화를 먼저 시행했잖아요. 대기업에서 가장 일바다를 시행했잖아요. 다들 아시죠? 제프님하고 이제 아남백수는 아시죠? 삼성에서 52시간을 그 사무직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못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늦게까지 일을 못했다고 아예 내 업무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못 짓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전에 남아서 일을 했다고 치면 52시간 강제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못하니까 집에서 서류랑 파일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52시간 하고 나머지 한 14시간, 15시간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이게 문의상으로 52시간이죠. 문의상으로.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삼성 같은 게 부서를 정말 잘 만나야죠. 삼성 그 뭐 연봉 한 6천만 원이라 하는데 그 6천만 원도 모든 부서 6천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부가부.
부서를 잘 만나야 돼. 부서 잘못 만나면 스카이 출신들도 회사에 오래 못 버티고 거기다가 이제 그 PSPI라고 하죠. PSPI가 모든 부서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거의 돈이 안 떨어지다시피 하다가 어떤 데는 막 월급 연봉 이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부가부. 사업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엄청 심하대요, 이게. 열개에서 오는 괴리감이 심하대요. 여기 심하고. 아, 우리은행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기술 지원 나갔는데 야간 연장에도, 음, 8시 반 되면 컴퓨터도 안 꺼지게 만들어 놨다고요? 안 켜지게. 요즘에 다, 요즘에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왜 컴퓨터에다 시스템 걸어놔가지고, 그,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부서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그냥 같은 식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죠. 왜냐? 경쟁을 시키고 돈으로 경쟁시켜버리잖아요. 삼성은. 일반 대기업은 거의 돈이 비슷하게 받아요. 부서마다 맞죠? 그 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뭐 회사에 나오는 복지나 성과값은 다 똑같이 받잖아요. 삼성도 거의 똑같이 받는데 삼성은 문제가 뭐냐면 그 PSPI 비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반 이상이 되게 버리기 때문에 반 이상이 된다고 해서 반을 다 가져가냐? 아니거든요. 못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부서를 잘못 만나면. 다른 데 뭐 4, 5천 뭐 떨어져, 뭐 가장급 5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뭐 차 바꿨다고. 그냥 딴 부서 얘기인 거죠. 같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그냥 딴 나라 얘기 같아. 왜냐면 우리하고 상관없거든요. 우리 부서하고 상관없거든. 우리 부서는 성과가 안 터져가지고 이득이 안 났기 때문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삼성 같은 게 특히 뭐 PSPI 아예 안 터져버리면 뭐 중견 기업보다도 못한 연봉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PSPI가 아예 안 터져버리면 그냥 뭐 중견 기업보다도 못한 연봉이. 왜냐면 반이 날아가니까, 반이. 연봉에. 그러니까 삼성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반도체 같은데. 지금 막 성과 많이 나오는 그런데 좋다고 하는 거지. 맞잖아요. 삼성이 연봉 많이 받고 좋다. 삼성 최고 회사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하나같이 그 스마트 사업부나 반도체예요. 지금 이제 수직 상승하는 그쪽이죠. 근데 그쪽 외에 부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뭐 스트레스와 괴리감이 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그만큼 뭔가를 포기하고 받는 거예요. 포기하고. 물론 젊을 때 돈 많이 버는 게 고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싫은 것도 내가 기꺼이 감수할 자신이 있고 그까짓 거 내가 감수하겠다.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돈 많이 받는 건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것만 빨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이 현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는 괴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든. 공무원도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긴 하지만 앞으로 의원 면직, 옷 벗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이 환상을, 이 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품 가지고 온 사람들. 애초에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와가지고 이런 일일 거 알고 겪으면 이미 마음이 그때부터 배신감 확 들잖아요. 그럼 30년 또 어떻게 버텨? 이미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마음은.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최근에 보면 유튜브 중에서 브이로그 중에 인기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원 퇴사 브이로그예요. 공무원 퇴사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썰을 푸는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 관련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해 진짜 많아졌어요. 특히 가장 많은 직렬 중에 하나가 경찰 쪽이에요. 경찰 공무원 이제 했다가
너무 부당하고 안 좋아서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많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맛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탈납니다. 먹는 것만, 우리 건강만 탈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탈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